시간이 돼서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논문은 자마 카디올로지의 7월에 실린 논문으로 롱큐티 신드롬 환자에서 라이프 스트레스닝 이벤트와 싱컵 트리거 타입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롱큐티 신드롬은 이제 흔히 채널로패시로 인해서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고, 주된 증상은 이제 싱코브로 알려져 있는데, 드물게는 이제 라이프 스리트닝한 이벤트로 어블리티드 카디악 어레스트나 서든 카디악 데스로 이제 발현이 되기도 합니다. 롱큐티 신드롬과 관련된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런 카디악 이벤트들이 제노타입 스페시픽한 트리거들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으며, 롱큐티 타입 1 같은 경우는 아드레너직 혹은 엑서사이즈 액티비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롱큐티 타입 2의 경우에는 어로잘 트리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롱큐티 타입 3의 경우에는 레스트 상태나 슬립 상태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디악 혹은 어리즈모제닉 싱코흡이 가장 이제 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 어, 뒤이어서 발생하는 라이프 스트레스닝 이벤트에 대한 가장 파워풀한 프리딕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싱콥 트리거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드레너직 싱콥이냐 혹은 논 아드레너직 싱콥이냐, 이런 여부에 대해서 라이프 스트레스닝한 이벤트와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저자들은 싱콥 트리거 타입과 서브시퀀트 라이프 스트레스닝 이벤트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고, 베타블로커 치료의 반응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스테디 파퓰레이션은 5개의 그 인터내셔널 롱큐티 신드롬 레지스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롱큐티 신드롬 타입 1부터 타입 3까지의 제노타입을 포함을 해서 2,938명의 환자가 포함이 되었었고, 대부분이 뉴욕이나 미네소타에 여기서 일로된 환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재팬에서 100명이 안 되는 숫자들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하나 이상의 롱큐티 신드롬 베리언트가 있는 경우, 혹은 1세 이전에 오버트드 카디아 어레스트나 데스를 경험한 경우, 혹은 이제 1세 이전에 팔로업 로스가 됐었던 경우를 이제 제외를 하고, 싱콥의 트리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나 베타블로커 트리트먼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롱큐티 신드롬과 관련된 이제 싱콥을 저자들은 롱큐티 신드롬과 관련된 그 토사 대방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LOC가 발생했을 것으로 강하게 이제 의심되는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하였고, 이 근거는 페이션트 데이터와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에 대한 리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너직 싱콥과 논 아드레너직 싱콥은 일단 아드레너직 싱콥은 어라우절 트리거 혹은 엑서사이즈 트리거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로 정의를 하고, 논 아드레너직 싱콥은 레스트 상태에서 발생한 싱콥이나 아니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다른 여러 가지의 트리거가 있었던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처음으로 발생한 라이프 스리팅 이벤트로 하였고, 거기에는 샥이 필요한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나 오버트드 카디악 어레스트, 그리고 롱큐티 신드롬과 관련된 서든 카디악 데스가 이제 포함되었었고, 이러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40세 이전에 발생한 것만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른 카디오베스쿨라 이벤트를 이제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퍼스트 트리거드 싱크홉 이벤트 메인 모델과 이제 멀티플 트리거드 싱크홉 이벤트 모델 두 가지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퍼스트 트리거드 싱크홉 이벤트 모델은 처음 싱크홉이 발생했을 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서브시퀀트한 라이프 스리팅 이벤트가 발생하기까지의 이제 기간을 가지고 콕스 프로포셔널 리그레션 애널리시스를 한 것이고, 두 번째 모델의 경우에는 퍼스트 싱콥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커런트한 싱콥까지 포함을 해서 타임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해서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에이지, 섹스나
코렉티드 큐티 인터벌은 이제 보정을 하였었고, 그리고 베타 블로커와 관련된 분석으로는 셀렉티브와 논 셀렉티브로 나누어서 베타 블로커를 복용하고 있는 중에도 발생한 라이프 스리팅 이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를 보시면은 전체 2,000명이 넘는 그 대상자들 중에서 싱콥이 없었던 이니셜에 싱콥이 없었던 환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아드레너진 싱콥이 368명, 논 아드레너진 싱콥이 34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아드레너진 싱콥을 많이 경험한 건 이제 여성, 논 싱콥에 비해서 이제 아드레너진 싱콥이나 논 아드레너진 싱콥 모두 여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 그리고 패밀리 스토리가 이제 있었던 경우는 이제 그 롱큐티 신드롬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서든 카디아크 데스에 대한 패밀리 스토리가 있었던 경우는 노싱콥 그룹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너진 싱콥 그룹에서 그 RR 인터벌이 가장 긴 것으로, 그러니까 허트레이트가 제일 느렸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코렉티드 큐티 인터벌은 마찬가지로 아드레너진 싱콥과 논 아드레너진 싱콥 그룹에서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노싱콥 그룹에 비해서 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롱큐티 타입 1의 환자들이 아드레너진 싱콥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롱큐티 타입 2는 논 아드레너진 싱콥 그룹에서 많이 포함이 되었고, 롱큐티 타입 3의 경우에는 노싱콥 그룹이나 논 아드레너진 싱콥 그룹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싱콥 이전에 이제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는 노싱콥 그룹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었고, 타겟 도즈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던 경우도 거의 절반이 넘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프 스트리트닝 이벤트는 아드레너진 싱콥 그룹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는 어버티드 카디아 월스트나 롱큐티티스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토사 대방이 가장 많이 그 싱콥 그룹에 노싱콥 그룹에서 없었지만 싱콥 그룹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퍼스트 싱콥 트리거에 따라서, 그리고 롱큐티 싱크롭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낸 다이어그램인데, 롱큐티 신드롬 타입 1에서는 다른 이제 타입에 비해서 아드레너진 싱콥의 이제 그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많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특히나 라이프 스리틴하이 이벤트를 경험한 경우에 훨씬 더 그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롱큐티 타입 2의 경우에는 다른 그룹보다 논 아드레너직 싱콥의 비율이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라이프 스리틴하이 이벤트를 경험한 98명 중에서는 더 그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롱큐티 타입 3의 경우에는 싱콥 종류에 따른 그 비율이나 노싱콥의 비율이 그 전체에서도 그렇고 라이프 스리팅의 이벤트를 경험한 경우에서도 비슷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콕스 리그레이션 애널리시스를 한 테이블인데, 보시면 좀 정리가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롱큐티 타입 1은 이제 전체 1331명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퍼스트 싱콥을 경험한 사람이 365명, 그리고 라이프 스리팅의 이벤트를 경험한 사람이 63명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싱콥 종류에 따라서 라이프 스리트닝한 이벤트까지의 이제 그 하자드 레이시오를 구한 것이고, 아드레너진 싱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싱콥과 이제 레퍼런스로 했을 때, 노싱콥을 레퍼런스로 했을 때 7.6배의 하자드 레이시오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논 아드레너진 싱콥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하자드 레이시오 증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타 블로커를 안 먹는 경우보다 베타 블로커를 먹는 경우 하자드 레이시오는 0.3으로 70%의 리스크 리덕션을 보이고 있었고, 롱큐티 신드롬 타입 2의 경우에는 아드레너진 싱콥과
논 아드레너지 싱콥 모두에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 블로커 세라피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리스크 리덕션을 절반 이상 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퍼스트 싱콥에서 랩스트리팅이나 이벤트를 본 게 아니라 이제 그 중간에 발생한 여러 차례의 싱콥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을 한 거고, 롱큐티 타입 1에서는 아드레너지 싱콥과 넌 아드레너지 싱콥 아드레너지 싱콥이 561명, 넌 아드레너지 싱콥이 256명에서 발생했었고, 아드레너지 싱콥은 그 5.9배 정도 하자드 레이시오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 블로커 세라피는 퍼스트 싱콥과 마찬가지로 70% 정도로 리스크 리덕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롱큐티 타입 2 환자들에서는 아드레너지 싱콥이 270명, 넌 아드레너지 싱콥이 371명에서 확인이 됐었고, 아드레너지 싱콥은 아드레너지 싱콥과 넌 아드레너지 싱콥 모두 거의 3배 정도의 하자드 레이시오 증가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커런트 싱콥까지 포함했을 때는 베타 블로커 세라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아드레너지 싱콥을 이제 엑서사이즈와 어로잘 그리고 다른 이제 레스팅 상태 혹은 헤테로제너스한 트리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서 하자드 레이시오를 따로 또 확인을 했었고, 롱큐티 신드롬 타입 1의 경우에는 엑서사이즈와 관련된 아드레너지 싱콥의 경우에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고, 어로잘 그 아드레너지 싱콥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게 리스크를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롱큐티 타입 2의 경우에는 엑서사이즈 아드레너지 싱콥, 어로잘 아드레너지 싱콥, 레스트 상태에서 발생한 싱콥, 헤테로지너스하게 발생한 싱콥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리스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롱큐티 타입 3의 경우에는 그 처음에 퍼스트 싱콥으로 발현한 경우보다 이니셜에 라이프 스리트닝한 이벤트로 그냥 발현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아드레너지 싱콥이 있었던 환자에서 그 라이프 스리트닝 이벤트로도 이어졌던 그 N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코스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는 시행하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타 블로커를 사용했을 때 이제 레스폰스를 그 라이프 스리트닝 이벤트를 이제 비교한 그래프이고, 좀 롱큐티 짧게 타입 마무리해야 될 1에서는 것 같은데. 아드레너지 이상준 싱콥이 선생, 있었던 경우에서 20% 가량 이상준 라이프 선생 스리트닝한 들려?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그룹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롱큐티 타입 2의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좀 잘못 그려서 나중에 리비전이 될 것 같지만은 가장 이제 많이 발생했던 게 아드레너신 곱과 넌 아드레너신 곱 모두에서 22%, 19%로 확인됐었고, 노신콥 그룹은 8%에서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베타 블로커를 이제 베타 블로커 타입에 따라서 이벤트 레이트를 비교했을 때는 롱큐티 타입 1에서는 노신콥 그룹에서는 셀렉티브나 넌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 모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었고, 하지만 아드레너신 콥을 이제 퍼스트 이벤트로 경험했었던 경우에서는 셀렉티브 베타 블로커를 복용했던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지만, 논 셀렉티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이벤트가 확인됐었고, 롱큐티 타입 2의 경우에는 노신콥, 에드렌신콥, 논 에드렌식 신콥 모두에서 어, 네. 좀 짧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어? 왜 짧게, 그러지? 짧게 하자고. 그럴 줄 알아요? 네. 짧게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이런 신급 트래커 타입과 그 라이프 스트리팅 이벤트의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본 저자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지금 싱콥이 이제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는 동안에도 자꾸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냥 RCD를 고려해 보는 것을 이제 1C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엑스퍼트 컨센서스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바로 ICD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싱코흡이 발생했을 때 롱큐티신 타입 1이냐 타입 2냐에 따라서 또 트리거가 어떤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아드레너직 타입이면은 트리트먼트 인텐시피케이션 중간에 해볼 수 있는 치료로 레프트 카디악 심펜스틱 디너베이션 서저리나 혹은 이제 스피루락톤, 메실레틴 같은 것들을 먼저 사용해 볼 수 있겠다라고 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발생할 때 ICD를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자들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SBB가 셀렉티브, 논 셀렉티브예요? 베타블로커. 네, 맞습니다. 베타 블로커 셀렉티브와 논 셀렉티브인데, 논 셀렉티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리스크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논문이 정확히 이야기하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롱큐티 신드롬에서 싱코프과 그 이벤트에 대한 관련성은 이미 입증이 되어 있는데, 아드레너지 싱코프나 넌 아드레너지 싱코프 그런 타입에 따라서는 그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고자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가이드라인,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싱코프이 자꾸 이제 자주 베타 블로커를 먹고 있는데도 발생하면은 ICD를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그리고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인데 이 연구를 통해서 그 중간 단계의 치료들을 이제 권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긴 했습니다. 타입 아니, 그 1에서만 그런 데이터가 거죠? 타입 1에서만. 그 네? 데이터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그 데이터가 지금 이야기한 데이터가 아까 발표한 것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아니, 가이드라인 말고 이 논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그냥 해저드 레이쇼 ICD 넣지 말고 메디칼로 해도 되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내 말은. 어, 됐어요. 다음 논문 합시다. 네, 됐습니다. 네. 발표 맡게 된 강사 1년차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문은 congenital heart disease,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이 subcutaneous ICD에 대한 연구인데, 자크에 2023년 8월 달에 실린 논문입니다. 네, 그 sudden cardiac death는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록 트랜스피너스 ICD가 이러한 고용근에서 효율적으로 부정맥으로 인해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리드 릴레이티드 합병증이나 예를 들어 리드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 인펙션에서는 그 버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베네핏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서큐테니어스 ICD가 좀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다가오지만,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에서의 데이터가 적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내셔널 스터디로 선천성 심질환이라는 환자분들에서 SICD의 효율성과 특히 디바이스와 관련된 합병증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후형적인 관찰 연구로서 총 150개 프랑스 의료기관에서 2012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SICD를 디노보로 넣은 4,924명의 환자들, 이 어니스트라는 코드 스터디에 이룰되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천성 심질환 심질환의 정의는 AHA와 ES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디파인하였습니다. 환자 관련한 데이터들은 모두 후형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연구의 프라이머리 엔포인트는 SICD 삽입한 시점부터 첫 번째 SICD appropriate shock과 SICD related complication event의 그 발생 시점으로 정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총 4,924명의 SICD를 삽입한 환자 중에서 약 101명, 약 2.1%의 환자들에서 선천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이 중 제일 많은 피노타입은 테트랄로지 오브 팰로트, 유니벤트리큘러 하트, 그리고 이제 덱스트로카디아 등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SICD의 삽입 시점과 삽입 전 코렉티드 한 서저리 간의 그런 시간차는 평균적으로 27.7년 정도 되었고, 전반적인 환자들에 대한 제너럴 캐릭터스틱 트렌드를 보면 이런 선천성 심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환자들의 평균 나이가 37.1세, 다른 분은 51.1세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기가 어렵고 피메일 도미넌트하며 LV 디스펑션의 비율은 조금 더 낮았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한 SICD를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넣었던 환자들이 조금 더 많았고, 시술 과정에서는 전신 마취를 한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3인시전 surgical approach를 한 환자들의 비율이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 그룹에서 조금 더 많았습니다. 환자들의 팔로우한 그 피리드는 평균적으로 한 1.9년 정도 되었고, 선천 심질환 그룹에서 15.8%, 약 16명의 환자들에서는 적어도 한 번의 SICD 샥을 경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16명 전원에서는 단 한 번의 샥 어템트만으로도 ventricular arrhythmia를 termination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에서 이 그룹에서 appropriate SICD 샥의 크루드 리스크는 2.1%로 가장 다른 환자분에 비해서 2.1배 가량 높았고, 이와 상응되게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의 애뉴얼 아리드미아 리스크는 9%로 다른 그룹 4.4%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심질환 환자들 내에서 세컨더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이 SICD를 넣은 환자들에서는 약 7.2배 정도 조금 더 높은 샥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나이, 성별, LV 디스펑션, 그리고 SICD의 적응증 등을 보정하여 분석한 propensity score 매칭에서는 사실 이 환자들에게 들어간 delivery and appropriate shock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CD 관련한 합병증으로는 총 15명의 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합병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annual incidence는 8.7% 정도로 이런 선천 심질환이 없는 환자분들이 7%인 것을 보아 한 1.2배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약 5명 정도는 SICD 관련된 인펙션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코호트 전체 환자군을 총합쳐서 분석했을 때 3-incision surgical approach를 사용한 환자들에서 좀 다소 높은 인펙션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중에서 선천성 심질환 환자군들만 좀 추가적으로 단독 분석했을 때는 해당 surgical approach한 군에서 조금 더 인펙션 발생률이 높지만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p-value 0.06으로 경향선만 좀 더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하면 연령대가 좀 낮았고 female dominant하며 LV dysfunction의 비율은 조금 더 낮았고 secondary prevention으로 이런 SICD에 넣은 환자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환자들의 appropriate SICD 샥의 리스크는 약 2배 정도 선천 심질환 환자들에서 좀 더 많았고, complication 리스크는 한 1.2배 정도 약간 slightly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환자들의 서바이벌을 보았을 때 선천성 심질환 환자분들 중에 5명은 하트티를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7명 정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원인으로는 이제 하트 페일리어가의 비율이 제일 높았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이 환자들과 이제 다른 군들 간에 비교해서 올코스 모탈리티는 서브그룹과 관계없이 대충 비슷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본 내셔널 스터디에서 SICD를 넣은 환자들 중 2%만이 구조적 심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아리티미아 데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ICD related complication도 선천성 심질환 군이 아닌 군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related infection에 있어서는 선천성 심질환 군에서 조금 더 자주 리포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연구에서는 총 2차례에 한해서 환자들 중에서 총 2명에 한해서 inappropriate 샥이 들어갔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선천성 심질환에서 SICD를 넣은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어려서 이런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조금 더 액티브하고 atrial arrhythmia와 해부학적 구조의 변형으로 atypical한 EKG 패턴이 많아서 포텐셜하게 inappropriate 샥의 인시던스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어브노멀한 아나토미로 인해서 프로시저 자체가 프롤롱 되거나 프롤롱 되거나 동반되는 코모비디 때문에 인펙션 리스크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기저 회복적 구조가 다름으로 인해서 디피브릴레이션 필드가 suboptimal 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총 16명의 환자들 전부 다 단 한 번의 샥 어템프트만으로도 ventricular arrhythmia가 termination 시킨 것을 보아서 SICD가 effective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터디 리미테이션으로는 근본 연구가 후형적인 스터디로 inherent bias가 있겠으나 이후에 현재 ongoing perspective하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아웃컴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하며 환자들마다 이 SICD 프로그래밍에 대한 대체적인 인포메이션이 확보되지는 않았고 이는 각 피지션의 재량에 맡겨 놓았지만 SICD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존 세팅에 있어서 좀 적은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인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근본 연구는 SICD를 넣은 선천성 심장질환 환자들에 있어서 SICD가 이들의 아리트미아 데스를 예방하는 데 매우 이펙티브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향후에는 트랜스비너스 IC 디바이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SICD의 포텐셜 베네핏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하고자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군이 차이가 처음에는 있었는데 매치를 해서 없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어프로필 샥도 차이가 없고 어프로필 샥도 차이가 없고 인펙션만 차이가 있다 그 내용 아닌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 크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근데 환자 넘버가 좀 많이 적기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